저는 그 조홍천 씨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유치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언론에 나서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도 거의 초선도 아닌 국회에 입문도 안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노숙하게 할 말은 다 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 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조홍천 씨요. 제가 뭐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4대 정권을 넘나든 사람입니다. DJ 정권 때 민정수석실 산하 행정관으로 검사로서 파견됐습니다. 검사로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것도 서로 가려고 야단입니다. 갔다 오면 탄탄대로가 보장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갔다 와서 대구지검에 공안부장까지 하다가 그때 대구지검장이 김성호 씨였습니다. 자, 김성호 그리고 조홍천 씨는 나가서 청와대 경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김현장의 변호사로 갔습니다. 한국에서 검사했다고 다 김현장에 못 가죠. 검사 중에서 굉장히 당시 정권과 가깝거나 그런 부분에서 용도가 있는 사람들이 김현장에 가죠. 자, 김현장의 변호사는 다른 데보다 훨씬 대우도 좋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 김성호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부의사관급의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변호사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책보좌관은 공무원이죠. 상근 공무원입니다. 자, 청와대로 파견 갈 때 형식적으로 사표를 썼을 건데 다시 돌아와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가 또다시 공무원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는 노무현 정권이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갈 때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이 노무현 정권의 초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데요. 저 아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김성호 국정원장이 취임했을 때 국정원장 특보로 따라갔습니다. 흔히 뭐 국정원장 특보는 한 차관급쯤 된다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증 공격에 대응하는 팀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청와대에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혹 어떤 패널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은 공무원만 다루는 거라서 특별한 정보가 없다 하는데, 공무원만 다루는 사람이 왜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박지만 씨에게 보고하다가 3인방 찌라시니 뭐니 난리가 나가지고 이 법정에까지 서게 됐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그만둔 뒤 이분이요, 홍대 앞에 별주부전이라고 하는 전복요리 전문 식당을 차렸습니다. 본인은 머리 쓰는 일을 안 하고 노동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싶댔는데 이분 재산이요, 공직기강 비서관을 갈 때 신고한 재산만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하면서 살 그런 처지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자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가게 됐을까? 자, 식당을 하지 않았으면 더민주에 입당할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비서관은 기자에게 문재인 대표가 질리도록 찾아왔다. 와, 질릴 정도였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식당에 찾아와서 나를 빤히 쳐다보곤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잘 모르는 분은 문 대표의 측근들이라는데요. 자,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봅니다. 조 전 비서관의 영입을 처음 제안한 것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양정철이는 문재인 대표를 움직이는 물밑 3인방이다 해서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이렇게 해서 흔히 삼철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서게 되면 하도 이 문재인 대표 뒤에 이 사람들이 있다 해서 출마도 안 하겠다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있어도 최고 실세죠. 그래서 문 전 대표는 될까요? 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양 전 비서관은 당 사람들과 식당을 자주 찾아가면서 픽업에 들어갔다. 양 전 비서관과 동행했던 한 관계자는 한번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서빙하던 조 전 비서관과 눈이 마주쳤다.
눈빛이 강렬하더라. 때를 놓칠세라 영화 감독이시냐 하고 말을 건넜더니만 손님이 주인한테 물은 거죠. 검사 조홍천이라고 답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작업을 시작을 하고 얼굴을 턴 다음에 문 전 대표가 나서서 여러 차례 가서 끝냈다는 겁니다. 자, 양정철 씨가 나서고 문 전 대표가 여러 차례 갔다. 조홍천 씨가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저는 조홍천 씨를 영입하는 이유는 이번 총선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 기사에서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이미 양정철이나 문재인 대표 등 친노는 총선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치 않고 본선, 즉 2017년 대선을 겨냥해서 조홍천 씨를 영입해서 여권을 겨냥한,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대형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런 의도에서 조홍천 씨를 데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홍천 씨는 인터뷰에서 자기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 그 안상구라는 그 양아치 건달 출신의 거죠. 이병헌을 갑자기 강간범 등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매몰시켜버리는데 저와 오버랩 시킨 적이 있다. 손모가지 잘린 이병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홍천 비서관이 이병헌이 아니라, 이병헌은 거기에서 양아치 건달이지만 조홍천 비서관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병헌은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그 양심 내지는 자기 개인의 깡, 한마디로 그 때문에 결국은 위험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힙니다. 근데 조홍천 비서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치적으로 한쪽을 택했습니다. 자, 조홍천 비서관이 폭로한 내용들이 진실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폭로하고 밝혀지는 부분, 물론 본인이 폭로한 건 아니죠. 세계일보가 보도했죠. 그러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부분에 정의감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연루되지 않고 본인이 탄압을 받고 좀 힘들더라고 정말로 노동으로 정직하게 버티면서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때 진실을 모든 걸 밝힌 다음에 본인이 얼마든지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내부 고발자나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 폭로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정치권으로 돌아갔습니다. 2012년 말에 이 12월이죠. 대선 며칠 전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결국은 정치했습니다. 1년 반쯤 뒤에요. 자, 그때 또 경찰대학 교수를 갑자기 그만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완전히 몸을 바쳐 뛰어들었던 표창원 씨, 이번에 당의 비대위원, 선대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보십시오. 정확하게 모든 진실이 끝나거나 밝혀지기 전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는 욕망 때문은 아니라고도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병원은 영화에서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모든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분한테 과연 그런 자존심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 친노는요, 대권을 겨냥해가지고 대형 폭탄을 터뜨리겠다. 그 폭탄은 대통령 주변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부분으로 조홍천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을 말고도요, 검찰 최고위급, 그리고 그 사람 문제가 터졌을 때 앞장서서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까지 데려가려고 다 접촉을 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접촉이 안 되니까 이제 조홍천 씨를 영입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친노가 하는 행태는요, 1년, 2년 뒤를 내다보고 씨를 뿌리는 이런 장기적인 맥락에서의 게임을 합니다. 과연 여기에 새누리당이나 우리 보수진영이 그렇게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요, 정말로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는 혐오하고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런 준비성 하나만큼은 배워야 되고 정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홍천 씨는 청와대 X파일이 서류에는 없지만 내 머릿속에 있다 했습니다. 뭐 다 지웠다 어쨌다 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결정적일 때 터뜨리겠다. 이 이야기죠. 자,
왜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기 전에 이걸 발표 안 했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자기 임기 며칠 전에 대형 영입 폭탄이 하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기가 대표를 할 때 이 문제를 터뜨리면 친노는 하는 꼴이 역시 그렇다. 정보 빼가서 그 공격하고 물고 뜯고 역시 그건 친노에 생긴 꼴대로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영입되고 비대위 선대위를 다 맡고 난 다음에 김종인 씨 이름으로 이 사람 영입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김종인 씨는 조홍천 영입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아무런 기한 바도 없습니다. 자, 김종인 씨도 덕은 하나 봤죠. 어제 조홍천 씨를 영입을 아침에 발표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청와대로 박 대통령 생일이라고 난을 보냈는데요. 그 난이 한 8시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했고 난을 받기를 거부했다고 또 기자회견까지 더민주는 했습니다. 자, 김종인 씨 과거 국보위 경력 때문에 광주에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8시간 동안 난이 거부되었다는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분들이 김종인이도 저렇게 박 대통령이 싫어하고 정권에서 핍박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김종인 씨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희석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김종인 씨 덕은 봤네요. 조홍천 씨 덕은요. 자, 저는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대폭발을 하기 전에는 이쪽 저쪽 다 사람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직무 중에 인지한 사실들을 밖에 나가서 쓸 수 없는 것이 지금도 공무원 관련되는 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공무원도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모든 비리와 각종 루머들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원한을 품고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홍천 씨는요, 진실을 만약에 밝히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핍박을 받더라도 순수하게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정치적 선택을 했을 때는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조홍천 씨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홍천 씨는 이제 진실이 공방전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정치를 택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배지를 달고 들어갈 겁니다. 배지를 달아야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국회에서 폭로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청와대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정권마다 실세로 4대 정권을 거쳐서 떠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노력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검정 역할을 맡기고 초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했을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을 정리할 때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고 중요하다면 원만하고 무난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도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요, 청와대의 사람을 다루는 능력은 익히 검증되어 있지만은 솔직히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자, 조홍천 씨가요, 이제 대물려고 하는데 물릴 게 없다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